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의 2대 주주가 됐다. 이 두 회사의 지분 교환은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 그리고 네이버와 CJ그룹의 전략적 대우로 양사는 이득이 무엇인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기자대담 시간입니다. 기자의 시선으로 기업에 대해 평가해보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죠. CJ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손을 잡게 되었다. CJ 대한통운과 또 특히 답변을 통해서 CJ와 네이버 간 콘텐츠와 커머스 전격 제휴 관련의 사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두 기업의 손잡는 것 과연 호재일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의 이 손잡는 뉴스가 이번 주 중에 나오면서 네. CJ 대한통운도 자꾸 거론이 되고 그랬거든요. 네이버가 그럼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일단 뭐 공시로만 놓고 보면 네. 뭐 2대 주주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시 여기 어쨌든 간에 CJ그룹 관계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포괄적 사업 제휴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CJ에 있는 계열사 중에 이제 엔터 쪽이 있죠. CJ E&M도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3개 계열사가 논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커머스를 잘하는 회사, CJ는 물류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같이 어쨌든 사업적인 제휴를 하게 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2대 주주가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관련자의 입을 빌려 말하면은 네. 포괄적인 사업 제휴를 논의 중인 건 맞다. 네. 그래서 사업 제휴, 주식 맞교환을 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략적 제휴는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CJ 대한통운이 일단 그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조 정도 되는 CJ 대한통운하고 그 쿠팡이 지금 현재 그래도 유니콘 기업이니까, 네. 그러면 주식을 맞교환한다고 한다면 이 큰 덩치 있는 기업끼리 맞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과 네이버 간의 지분 맞교환이 가장 지금 유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CJ는 이제 네이버와 그 이외에도 협의를 조금 더 가져서 커머스 분야와 컨텐츠를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그런 라이브 커머스 쪽 분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제휴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방금 CJ 쪽 담당자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의 최강자고, 네. CJ 대한통운은 뭐 택배 배송, 물류에 네, 관해서의 그렇습니다. 최강자잖아요. 둘이 양사 주식 교환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계에도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배송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쿠팡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쿠팡하면 적자의 네. 대명사였는데 적자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풀필먼트라고 해서 쿠팡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쿠팡이 굉장히 물류 쪽까지 다 포함해서 잘 치고 나오는데, 커머스만 갖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 누군가 물류 파트너를 가지지 못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런데 네. 이 네이버가 커머스 분야에서만큼은 굉장히 지금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이 아니죠. 올해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만 거래액 이제 한 예상 거래액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상 거래액이요? 예.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몇십 조 정도 네네네네. 되지 않나요?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거래? 거래액으로 예. 따졌을 때. 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 네이버 가시면 뭐 쇼핑 이런 거 다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 살 수 있는 뭐 네이버 페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살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 쇼핑 내에서만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올해만 30조. 네. 올해만요? 아직 네.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이미 뭐 9월 달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를 계속 넘겨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이 15조 정도 됐는데 2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쿠팡이 그동안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이커머스를 해서 쌓아놨던 이 경쟁력보다 네이버가 한순간에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훅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훅 치고 나갔는데 네이버의 이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물류 배송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쿠팡이 막 2조, 3조를 막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풀필먼트를 막 굉장히 강화했다, 뭐 창고를 샀다는 등 물류비를 굉장히 많이 뭐 낮췄다는 등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 배송까지 최근에는 들어왔다 그러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그러면 경쟁력 갖추려면 물류를 굉장히 잘하는 국내 1등 회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제 이번 사업적 제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쿠팡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쿠팡의 가장 큰 매력은 로켓 배송이 된다는 네. 거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내 집 앞으로 온다는 건 쿠팡이 자체적으로 물류를 확보하고 그렇죠. 또 자신들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바로 보내주는 건데 네네네. 네이버 쇼핑의 경우에는 배송이 빨라도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업체에서 직접 또 그렇죠. 배송을 하는 거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 부분을 확 줄일 수 있는 게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에 손잡는 거다.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네. 풀필먼트 사업을 맡아주면 된다. 풀필먼트가 뭔데요? 그러니까 풀필먼트가 네.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CJ 계열의 뭐 올리브영이 있다. 그러면 그 올리브영이 쿠팡에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을 네.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시키기만 하면 나머지 배송과 관련돼 있는 모든 반품까지 포함해서 네. 모든 물류와 관련돼 있는 그 요소들은 다 처리해 주는 걸 풀필먼트라고 해요. 아, 그걸 CJ 대한통운이 알아서 해준다.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네이버랑 3월 달부터 이런 갖가지 제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은 아닌 거고요. 이게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CJ 대한통운은 곤지암의 허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거의 축구장 16개 규모의 그 허브를 만들어놨는데 이 허브가 근데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요 참여사가 그렇게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랑 같이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곤지암에 있는 그 큰 공간을 이번에 완전히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CJ도 그러면 이제 물류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의 물류를 CJ 대한통운이 네. 전담할 수 있게 된다. 풀필먼트를 책임질 네.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어떤 이점이 생길지 사실 요즘 뭐 택배 대란, 물류 대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화되거나. 그런 점은 이제 CJ 대한통운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인프라를 갖춰 놓았다는 부분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CJ 대한통운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되거든요. CJ 대한통운은 지금 현재 택배만 놓고 보면 물류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거의 한 38% 가까이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CJ 대한통운 이 둘의 네. 손을 잡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럼 변수는 없을지 이대로 착착 시너지 효과만 낼 수 있는 건지 네. 그에 대한 기자님의 의견도 주세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있는 그 브랜드가 36만 개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36만 개가 이제 CJ 대한통운으로 완전히 이제 다 쏠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무 하나의 택배 업체에만 일감 몰아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일감을 몰아준다는 시비가 걸릴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분 맞교환까지 해놓으면 이게 이제 관계사가 돼버리는 거나 네.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러면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공정위가 이걸 이제 독과점으로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 화물 업체를 제외할 때 지금도 CJ 대한통운 택배 점유율이 5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CJ 대한통운이 네이버 물량을 다 갖고 와버리면 50% 이상이 됐을 때 국내 물류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을 가만 놔둘 것이냐. 그러면 또 한지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한지는 또 쿠팡하고 붙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물류의 전반적인 이합 집산이 이제 유통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것이 걸림돌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CJ 또 관계사에게 또 확인한 팩트 체크해 봤고요. 지금까지 박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